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성동구는 A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작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성동구는 국내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AI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을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철새 도래지의 방역, 소독, 예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1월 4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2017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2017년 한 해 희망과 발전을 기억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새로운 한 해 성동구의 비전을 나누는 2017 신년 인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첫 번째로 열렸는데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지역 곳곳에서 힘을 쏟고 있는 지역 내빈을 비롯해 성동의 밝은 내일을 기원하는 구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가수 홍삼 트리오, 하늘소리팀의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성동구민의 소망을 담은 새해 소망 영상편지 상영,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성동구 미래 발전 전략을 밝히는 새해 인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 내빈의 덕담, 성동구립 여성 합창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주요 내빈이 구민께 큰 절을 올리는 것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성동구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부평구는 부평구청에서 구 산하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은 아르코피치 트리오의 축하 공연과 2017년 새해 부평구 공직자의 새마음 새 각오를 담은 청렴서약서 낭독, 각 분야별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평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봉사자로서 군주, 민수, 사자성어를 생각하면서 올해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부평구는 이 시대의 가치이자 철학인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정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부평, 이게 신년사의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1년 더 가져야 할 모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2017년 역점 추진 방향을 구민 안전에 더욱 힘쓰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확충하며 문화와 배움을 통해 마음이 풍요로운 도시, 늘 따뜻한 복지도시, 기후변화에 앞장서 쾌적한 생태도시, 노후한 원도심을 재생하고 공동체 활력을 되찾는 미래도시, 신뢰받는 행정 등 7개 분야로 정하고 해당 분야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부평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콘크리트로 덮인 굴포천을 복원하는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부평구는 국토교통부가 부평구 갈산동 부평구청 복개 종점부터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 한강 합류점까지를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3개 시도 5개 시구를 흐르는 굴포천은 서부 수도권의 대표적인 지방 하천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하천을 5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 관리함에 따라 정상적인 하천 관리가 어려워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오염 하천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접도시의 급격한 개발로 하천 폭이 좁아져 홍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와 악취 등 하천 환경 훼손이 심각해 올봄에도 부평 구간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각종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평구에서는 주변 자치단체와 함께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굴포천 수질 개선을 위해 부평구청을 중심으로 상류 복개 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옛 물길을 되살린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이 지난 1월 4일 2017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은 부평 문화사랑방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재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이사장 신년 인사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신년 인사, 2016년 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주요 영상 감상, 부평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초대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광주 전남 추모 사업회는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신 93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광주 전남 추모 사업회는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신 93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강연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공로 등의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습니다. 현대아미스그룹 미디어 계열사인 지방자치일보와 지방자치TV 호남총국 어머니 기자단 발대식이 현대아미스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현대아미스그룹 미디어 계열사인 지방자치일보와 지방자치TV 호남총국 어머니 기자단 발대식이 지난 10일 현대아미스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우열 현대아미스그룹 회장과 송동석 지방자치일보, 지방자치TV 호남총국 사장 등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 기자단 소개와 함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어머니 기자단은 김춘선 단장을 비롯해 21명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 지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평창에서는 다양한 신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1년을 앞둔 2017년은 평창군에게 무척 중요한 한 해인데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올 한 해 평창군의 역점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강수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2017년 평창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이 시기 금쪽 같은 한 해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 힘을 모아 완벽한 올림픽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외부적으로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는 명성에 걸맞는 이미지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평창군의 주요 정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직결됩니다. 군은 경관 개선 사업 등 올림픽 대회 지원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군 매너 문화 시민 운동을 통한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 국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출향 단체를 거점으로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평창군의 2017년도 주요 정책과 목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동계올림픽의 그 성공 개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우리가 그 2017년도 예산에 1,370억이라는 그 국비를 확보해서 경관 개선 사업과 또 올림픽 대지원 사업을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서 또 군매너 문화 시민 운동도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또 동계올림픽이 이 최고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방문객들이 평창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평창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지역이 가진 역사와 전통 민속을 제대로 살린 공연을 준비해 올림픽을 문화예술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더불어 평창이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효성문화예술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황병산 산양민속놀이체험관 등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새로 개설되는 철도와 국도, 지방도 등 교통 인프라까지 더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그 평창을 찾는 내 외국인한테 평창을 잘 알리고 그리고 또 즐기는 그런 그 평창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이 큰 첫 번째, 두 번째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책만큼 중요한 것, 바로 평창 군민들의 역할입니다. 군매너 문화시민운동을 통해 성숙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리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2017년을 맞이하는 평창 군민들의 자세 역시 남달랐습니다. 동계올림픽이 1년여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점, 가장 중요한 2017년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2017년 한 해에는 2016년보다 더 밝고 즐거운 정유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평창군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온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평창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평창군은 2017년 한 해도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군의 짜임새 있는 정책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올해도 한 단계 발전하는 평창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창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요. 모든 군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군내 농업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올해 교육은 4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교육을 시작으로 눈개 승마, 산마늘, 고추, 멜론, 농특산물 마케팅, 친환경,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산림 소득작물, 농산물 가공과 유통, 콩, 사과, 산채 등 14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도 사전 절차 없이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등록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평창청년회소가 주최하는 평창군 신년 인사회가 지난 1월 3일 오전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기관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7년 정유년 새해 인사를 하고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는데요. 심재구 평창군수는 2017년 올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 마무리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청소년이 참여하는 글로벌 친구 맺기 행사가 올해에도 열립니다. 지난 3일 2017 드림 프로그램 글로벌 친구 맺기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평창 문화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친구 맺기는 겨울철 스포츠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 청소년들에게 한국 문화와 겨울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원도 드림 프로그램 행사 중 하나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3년부터 드림 프로그램에 글로벌 친구 맺기라는 행사로 지역 청소년 참여 기회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청소년이 세계 문화를 배우고 올림픽 홍보에도 이바지하는 기회를 주고자 기획됐습니다. 그동안 42개 학교 1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 참여 청소년은 7개 학교 20명입니다. 평창군이 예쁜 평창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설치한 군청길 사거리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를 포함해 미탄, 박림, 대화, 용평, 대관령 등 총 19개의 공공목적 저단용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목적 저단용 게시대는 높이가 낮아 현수막의 설치와 제거가 쉽고 시야를 가리지 않아 광고 효과가 높으며 불법 현수막을 흡수해 도시미관 정비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군에서 설치한 공공 목적용 저단용 게시대의 경우 공공유 현수막만 개첨함으로써 축제 및 행사의 홍보 효과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송어축제장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 유도를 위해 동계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보관은 체험마당과 정보마당으로 이뤄졌으며 체험마당에서는 마스코트 탈인형과 사진 찍기, 가상현실 스키점프 체험, 패럴림픽 경기 종목인 휠체어 컬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마당에서는 올림픽 포토존, 탁본 및 올림픽 타투 스티커 붙이기, 올림픽 리플릿 등을 통해 올림픽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요. 올림픽까지 1년 남은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군은 추운 겨울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에서 동계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흥미와 관심을 모으는 기회가 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2016년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취재에 강소라 리포터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16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역 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2016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추진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워크숍 우수사례 평가에서 취약계층 다약제 및 약물 오남용 중재 분야 전국 1위, 전국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는 저희 국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요. 2017년도는 더욱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건 사업을 펼칠 계획에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건강한 또 행복한 2017년도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4년부터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쇠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과 허약 상태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해 운동과 영양, 우울, 만성질환 등 노인 증후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노인 전담팀을 만들어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고 있어 효과와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8개 지역 1,300여 명의 노인을 전수조사해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노쇠 전 단계 노인분들만 추출하여서 이제 그분들에게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에 그러니까 스쿨이라는 차원에서 1기부터 3기까지 진행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4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년층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요. IT 기기를 활용해 개인이 직접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전국 10개 보건소를 운영하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ICT를 활용한 디바이스, 5종의 디바이스 제공을 진행을 해서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집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활동량계, 체성분 측정을 해서 건강관리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북부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원 건물 역시 군청 가까이로 이전합니다. 2016년도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보건 사업이 우리 전국이라든가 강원도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건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국비 노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비를 52억을 확보해서 올해는 보건 시설을 저희들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의료원을
시설이 저희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우리 군청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요. 북부권에는 저희들이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17억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는 그 지역도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힘들고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보건의료원 직원들. 좋은 성과는 아마도 직원들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17년에도 오직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준비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 한 해 건강하게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안동의 자랑거리인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이 시행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낙동강변 시민공원을 세계적인 수변공원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명품화 사업에 착수합니다. 낙동강 구단보에서 이마댐 조정지까지 48km 구간을 대상으로 공원 명품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안동의 역사를 담는 스토리텔링과 친수시설 확대 등을 포함해 안동이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역 농가의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동시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조기 차단을 위해 전국적인 발생 현황과 방역 수칙 등에 대한 논의를 갖고 산란계 사육 농가 등을 대상으로 무인 헬기를 이용한 특별 항공 방제도 실시했습니다. 안동시는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축 방역 TF팀을 운영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연이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세액의 10%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시세정과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동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올해 시정 목표는 지속발전 가능한 한동의 중심 도시 포항입니다.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셋째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희망의 포항경제를 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포항시의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을 정리해드립니다. 포항시는 3일 2017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포항시정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도시 도약입니다. 시는 우선 1,00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이를 통해 726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인데요. 특히 전국 최대인 1,00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상권 활력 제고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미래전략 5대 핵심 산업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산업구조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시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3대 축인, 도시가 녹색길로 연결되는 센트럴, 해양 관광벨트 조성의 오션, 지역 산악길을 연계한 에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품격 있는 해양 문화도시 실현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확대,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2017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시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히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53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4일 신년 인사회를 열고 주민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새로이 다졌습니다. 이날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내빈들과 함께 새해 의정 철학을 담은 사자성어 무한 불성이 새겨진 시루떡을 자르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문명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의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 불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참뜻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오는 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 첫 회기인 236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장진아입니다. 고양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설 성수기 축산물 특별 위생 감시에 나섭니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와 수원상공회의소가 함께 진행하는 일본 IT 업체 취업지원 연수생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한 것은 수원시가 처음인데요. 염 시장은 연수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평공원 인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립됐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 1월 2일 직원 등 300여 명과 함께 새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한 뒤 부패제로 청렴 1등 금정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부산금정구가 정부의 청렴도 1등급 도약을 향한 구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12월 29일 부천시와 체육시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윤식 시장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흥, 부천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시가 100년대로 개설로 단절된 이반산과 용로산에 생태통로를 설치해 끊어진 산맥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시공업체를 성공해 이달 중으로 착공해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겨울 추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